안녕하세요. 엔투원과 함께하는 투자여행의 엔통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들여다볼 종목은 바로 덴티움, 종목 코드 145720인데요. 과연 이 길었던 부진의 터널 끝에 반등의 신호탄이 보이는 건지 지금부터 꼼꼼하게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시작부터 바로 핵심 질문을 드려볼게요. 최근에 나온 작년 4분기 실적 정말 깜짝 놀랄 수준이었거든요. 시장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잘 나왔는데 이상하게 주가는 영 힘을 못 받고 있단 말이죠. 이 부분이 제일 궁금해요. 대체 왜 이런 걸까요? 네, 맞습니다. 딱 그 부분이 지금 투자자들을 제일 헷갈리게 하는 포인트죠. 실적은 좋은데 주가는 왜 이 모양일까 하는 거예요. 오늘 그 이유를 찾기 위해서 우선 시장을 깜짝 놀라게 했던 그 4분기 실적부터 한번 자세히 뜯어보겠습니다. 자, 이 숫자부터 한번 보시죠. 플러스 47%. 이게 뭐냐면요. 덴티움의 4분기 영업이익이 시장 전망치, 그러니까 증권사들이 이 정도 벌 겁니다 하고 예상했던 평균치보다 무려 47%나 더 나왔다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시장의 예상을 완전히 뛰어넘는 그야말로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한 거죠. 구체적인 숫자를 한번 볼게요. 작년 4분기 매출액이 1,091억 원, 영업이익은 265억 원입니다. 물론 전년도 같은 기간하고 비교하면 매출이나 이익이 조금 줄어든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그게 아니고요. 바로 시장의 눈높이를 얼마나 뛰어넘었냐는 겁니다. 매출은 예상보다 4%, 영업이익은 아까 보셨듯이 무려 47%나 더 잘 나왔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했냐면 중국 시장이 어려워서 전체 파이는 좀 줄었지만 대신 원가를 절감하고 광고비 같은 비용 지출을 아주 타이트하게 관리하면서 속을 꽉 채운 겁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체질 개선에 성공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와, 정말 알뜰하게 살림을 잘했네요. 그런데 전문가님, 이렇게 실적이 잘 나왔는데도 주가가 지지부진한 건 역시 다들 예상하는 그 이유, 중국 때문이겠죠? 덴티움 하면 중국 얘기를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이 중국 시장의 불확실성이 주가의 발목을 딱 잡고 있는 거 맞나요? 네, 정확합니다. 바로 그 중국 리스크가 주가를 무겁게 짓누르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리스크의 한가운데에 바로 이 VBP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아주 쉽게 말해서 중국 정부가 우리나라에서 쓸 임플란트, 우리가 대량으로 살 테니까 가격 확 깎아줘 하고 나서는 정책이에요. 일종의 국가주도 공동구매인 셈이죠. 당연히 기업 입장에서는 가장 큰 시장인 중국에서 제품 가격이 뚝 떨어지니까 앞으로 돈을 잘 벌 수 있을까 하는 우려가 생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면 그 충격이 얼마나 컸는지 바로 감이 오실 겁니다. 2024년 3분기에 493억 원이던 중국 매출이요. 딱 1년 뒤인 2025년 3분기에는 285억 원으로 무려 42%나 줄었습니다. 거의 반토막이 난 거죠. 다행히 작년 4분기에 324억 원으로 조금 고개를 들긴 했지만 그 전까지 무려 5분기 연속으로 매출이 꺾이는 정말 힘든 시간을 보낸 겁니다. 와, 이 정도면 정말 차이나 리스크란 말이 피부로 와닿네요. 그럼 투자자 입장에서는 중국만 바라보다가 큰일 나는 거 아닌가 하는 걱정이 들 수밖에 없겠어요. 이 리스크를 극복하기 위해서 덴티움이 준비하고 있는 새로운 성장 공식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당연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덴티움도 바보가 아니죠. 이른바 탈중국, 그러니까 시장을 여러 곳으로 넓히는 전략을 아주 공격적으로 펴고 있어요. 크게 세 군데를 주목해야 하는데요. 첫 번째는 동남아입니다. 특히 베트남에서 매년 30% 넘게 쑥쑥 크고 있고요. 태국에서도 곧 연매출 100억을 넘볼 정도입니다. 두 번째는 러시아와 그 주변 국가들, CIS 지역이에요. 예전에 있던 물류 문제가 풀리면서 지금 유럽 전체 성장을 이끌고 있는데요. 현지에서 품질은 유럽 건데 가격은 착하다는 평을 받으면서 인기가 아주 높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가장 중요한 미국과 유럽 시장입니다. 이 시장이 정말 뚫기 어려운 곳인데 최근에 까다롭기로 유명한 미국 FDA 승인과 유럽의 새 규정인 MDR 인증을 모두 받아내면서 드디어 서구권 시장에 진출할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이 시장 다변화 전략이 얼마나 잘 먹히고 있는지는 이 그래프 하나로 설명이 됩니다. 보세요. 작년 3분기 중국 매출이 마이너스 42.2%로 푹 꺼지는 동안에 유럽 지역은 무려 플러스 71%로 날아올랐습니다. 베트남 역시 30%가 넘는 아주 탄탄한 성장을 보여줬고요. 중국에서 빠지는 부분을 다른 지역의 폭발적인 성장세로 채워나가고 있는 모습이 아주 명확하게 보이죠. 그리고 이게 끝이 아닙니다. 회사가 이런 변화에 얼마나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또 하나의 강력한 신호가 있어요.
바로 주주들을 위한 정책을 강화하고 나선 건데요. 이것도 투자자 입장에선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회사가 자신감을 보여주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확실한 게 바로 이 두 가지입니다. 자사주 소각과 현금 배당. 덴티움은 이걸 둘 다 했어요. 먼저 회사가 가지고 있던 자기 주식을 전부 없애버리기로 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시중에 돌아다니는 주식 수를 줄여서 남아있는 주식 한 주 한 주의 가치를 높여주는 효과가 있거든요. 심지어 미래에셋 증권에서는 바로 이 결정 때문에 목표 주가를 올리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주주들에게 한 주당 600원씩 현금 배당도 하기로 했죠. 이건 우리 회사 앞으로 돈 잘 벌 자신 있으니 주주님들이랑 같이 나눌게요 하는 아주 직접적인 신호잖아요. 한마디로 우리 주가 지금 너무 싸고 앞으로도 현금은 계속 잘 들어올 겁니다 하는 경영진의 자신감의 표현인 셈이죠. 네, 정리해보면 실적 바닥은 확인된 것 같고 중국 말고 다른 시장에서도 잘하고 있고 회사도 자신감이 넘친다. 이렇게 긍정적인 신호가 참 많네요. 하지만 전문가님, 이럴 때일수록 더 조심해야죠. 우리가 만약 웃기 전에 혹시라도 반등을 가로막을 수 있는 걸림돌은 없는지 이것도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요. 그럼요. 좋은 얘기만 할 수는 없죠. 앞으로 가야 할 길에 어떤 장애물들이 있는지도 냉정하게 봐야 합니다. 첫째, 뭐니 해도 여전히 중국 경제 전체의 분위기를 무시할 수는 없어요. 중국 사람들 지갑 사정이 계속 안 좋으면 임플란트처럼 당장 안 해도 되는 치료는 자꾸 뒤로 미룰 수밖에 없거든요. 둘째, 새로운 시장을 뚫는 게 말처럼 쉽지 않다는 점입니다. 미국 FDA나 유럽 MDR 인증, 이거는 말 그대로 경기장에 들어갈 티켓을 받은 것뿐이에요. 진짜 어려운 건 지금부터 현지에서 영업망을 만들고 좋은 파트너를 구하는 일이죠. 마지막으로 중국 현지 업체들의 추격도 매섭습니다. 만약 이 회사들 기술력이 우리 수준까지 바짝 따라온다면 VBP보다 더 무서운 가격 전쟁이 시작될 수도 있습니다. 네, 역시 기회와 리스크가 정말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상황이군요. 자, 그럼 이런 긍정적인 부분과 우려되는 부분을 모두 고려했을 때 시장의 전문가들인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은 덴티움의 미래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한번 들어볼까요? 증권사들 시각이 조금씩 다르긴 한데 전반적인 분위기는 그래도 긍정적인 쪽으로 흐르고 있는 것 같아요. 가장 좋게 보는 미래에셋증권은 매수 의견의 목표 주가 9만 원을 제시했고요. 대신증권도 7만 8천 원으로 꽤 높게 보고 있습니다. 반면에 키움증권이나 DS투자증권은 조금 더 지켜보자는 신중한 입장이에요. 목표 주가도 5만 원대고요. 이렇게 증권사별로 목표 주가 차이가 크다는 건 그만큼 덴티움의 미래에 대해 아직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하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덴티움 투자를 고민하신다면 딱 이 한 문장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핵심은 중국 사업의 하방 리스크를 새로운 시장에서의 성장이 얼마나 빠르게 상쇄할 수 있느냐에 달려있다. 결국 중국에서 덜 벌은 만큼을 다른 나라에서 얼마나 더 빨리 그리고 많이 벌어오느냐의 싸움이라는 거죠. 네, 정말 명쾌한 정리네요. 자, 그럼 오늘 나눈 이야기를 시청자분들이 기억하기 쉽도록 제가 딱 3가지로 최종 요약해드리겠습니다. 첫째, 덴티움은 4분기에 허리띠를 졸라매서 시장 예상을 뛰어넘는 깜짝 실적을 보여주며 바닥을 다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둘째, 하지만 주가를 누르는 가장 큰 이유는 여전히 중국의 VBP 정책과 경기 둔화라는 점, 잊으시면 안 됩니다. 셋째, 결국 앞으로의 주가 방향은 중국 의존도를 낮추고 동남아나 유럽 같은 새로운 시장에서 얼마나 성공하느냐에 달려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저희 분석을 들으신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과연 덴티움 이대로 반등에 성공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아래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오늘 내용이 투자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저희 채널의 성장에 큰 힘이 되는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꼭 기억해 주세요. 저희가 드리는 정보는 여러분의 투자 판단을 돕기 위한 참고 자료일 뿐 모든 투자의 최종 결정과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을요. 오늘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